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트롯 열풍이 뜨거웠던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여러 연예인들의 훈훈한 기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따뜻할 것만 같았던 기부 소식에 유독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6번째 릴레이 기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혹독한 댕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탁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힘이 되고자, 도움이 되고자 너도 나도 기부하는 선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영탁만은 그 선행의 흐름에 발맞춰 같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11월 13일 이후 이어진 가수 영탁이 전하는 스테이 크리스마스의 5번째 기부 활동. 산탁은 영탁의 탁을 넣어서 만든 패러디 장명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째 5차례 기부.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단지 기부금만 전달하는 타 연예인들의 기부가 무색할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탁 팬클럽. 활동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따뜻해. 이런 팬클럽을 도대체 왜 칭찬하지 아니하고 마냥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지 한탄스럽기까지 할 지경인데요. 하지만 뭐 그러던지 말던지 영탁 팬클럽 회원들 또한 주위 사람들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충남 보령시 사단법인 보령선한 이웃을 통해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증하고 이날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타클로스 회원 중 33명이 보령 지역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홀로 세상에 자립하기에는 한없이 어린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해 후원보호 종료 아동 7명에게 전자레인지, 전기온 10매트, 전기밥솥, 전기포트 등을 전했으며 다시 일주일 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의류 2,500점과 420만 원 상당의 도서 1,000권을 손수 모으고 포장해 새활용 플라자 서울금물코센터로 배송 기부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청년 취약계층 돌봄 차원에서 대학생 비영리 민간단체 십시일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권 400매를 전했죠. 이런 선행들은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한, 도리어 존경받을 만큼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행이 왜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이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팬클럽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런 선행의 정작 가수 영탁은 왜 내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걸까요? 영탁 팬클럽의 선행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부하는 거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 정말 나쁘다.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영탁은 왜 팬클럽 앞세워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자기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란 걸 모르나? 잘못했다. 인정한다.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며 지낼 테니 좋은 시선으로 봐달라. 이 정도 사과도 하기 싫은 걸까요? 왜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팬들 뒤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자기 팬 욕먹이는 것도 모르고 주위에 민폐 끼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라 뻔터. 분명 기부하고 선행하는 건 좋은 일인데 가수 한번 잘못 만나서 이게 뭔 일이람? 영탁에 관한 기사는 영탁 팬클럽의 선행 소식으로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에 논란을 물고 그렇게 쇼킹한 충격을 안겼음에도 어찌 이렇게 당당한 언론 플레이가 가능한 걸까요? 이것도 영탁 팬클럽의 힘인 걸까요? 그렇게 내 가수 지키겠다고 다른 유튜브며 기사를 돌아다니며 댓글을 달고 내 가수 흠집내지 말라며 다른 사람 흠집내고 다니는 영탁 팬클럽의 만행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무슨 기부하는 거 가지고 난리야? 영탁이 아니라잖아. 선행에 태클 걸지 마라. 이제 그만들 좀 해라. 지겹지도 않냐? 기부하는 것도 팬클럽 맘이고 네가 기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돈 얹지 마. 이유야 어떻든 기부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내버려둬라. 저러다 말겠지. 그나저나 자기 팬 욕먹이는 가수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영탁 참 답없는 인간이네. 영탁 팬들이 그 새벽에 연탄 배달을 하고도 칭찬과 응원을 받기보다 혹독한 외면과 질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내 가수 영탁을 지키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탁 관련한 논란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기에 이들을 좋게만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터. 영탁 논란 중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음원 사재기. 우리나라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쇼킹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쇼킹하고 국민들의 화를 불러 모았던 사건은 다름 아닌 영탁 막걸리 150억 갑질 사건. 여기엔 영탁 엄마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영탁 팬들의 댓글 테러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딱히 편을 들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영탁 엄마의 자필 메모가 등장하며 판도가 180도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게 된 영탁 엄마의 갑질 만행.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에 들러 공정을 살펴보며 기업이 망하기 싫으면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라는 등 이런 식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예천양조와 영탁 사이가 안 좋아지는 듯하자 손살같이 빠른 영탁 팬들의 불매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당시 계약 사정을 모르는 수많은 영탁 팬들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급기야 유튜브 방송, 팬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 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 개 영탁 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죠.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 막걸리는 수백여 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의 오해와 불매운동으로 이미 안 좋아져 버린 이미지는 돌아올 리 없었죠. 영업점 사정은 안 좋아져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 영탁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마트에 영탁 팬들이 찾아와 불법 막걸리를 치우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뺄 수밖에 없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150억이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건 영탁 엄마. 처음부터 이런 금액을 정해 요구한 건 영탁 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 영탁 어머니가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예천양조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하죠. 또 뇌경색 투병 중이라는 영탁 아버지도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예천양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소식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대박. 아픈 아버지 얘기 꺼내며 그동안 짠하게 연기한 거임? 뇌경색 투병 중이라는 아버지는 매월 예천양조 찾아가 뭐 한 거야? 영탁 측이 처음 모델 계약금으로 7억 원 요구. 전 제품에 대한 로열티까지 요구했으니 토탈 150억 요구한 게 맞네. 직원 수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막걸리 한 병 팔아 얼마 번다고 해도 너무하네. 이러니 영탁이 욕먹는 거지. 아무리 도가 넘치고 영탁에 대한 악플이 차고 넘친다 해도 이런 작은 기업의 행한 만행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안재모랑 왕종근도 타에서 막걸리 모델료로 3천만 원을 받는데 영탁은 뭐 그리 대단해서 모델 계약금으로 7억을 요구해? 막걸리 모델 3년 계약금으로 150억 원 요구? 치가 떨린다 영탁. 진심으로 노래하는 줄 알았더니 얘도 뭐 노래하는 영업사원이었구만. 이름값으로 한번 거하게 챙겨 먹으려다 안 되니까 난 몰라냐? 세상 제일 나쁜 놈이 여기 있었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세상에 알려진 팩트. 아무리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몰랐다고 한들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만약 영탁 엄마의 자필 메모가 거짓이었다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되리. 하지만 영탁은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겠다는 끌어가는 것도 아마 그 전에 이 일이 흐지부지 될 거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진실은 잊혀져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진실이 이대로 묻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짚어내야 할 일들일 겁니다. 영탁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숨기고 싶으면 숨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팩트만 짚어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